이제 백성들이 모두 나를 노망난 임금이라 하겠구나. 임금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영조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영조가 79살에 쓴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깼다가 다시 잠들고 이후 문답할 때 또 잠들었다. 이것은 게을러진 게 아니라 혼미해진 것인데 요즘 들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영조의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정조가 쓴 조년각 일기를 보면은 영조의 그 흐려진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래 전하의 환우가 여러 면에서 점점 더 나빠졌다. 좌우에 모시는 사람이라도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헛말 증세가 심해져서 반포에서는 안 될 하교도 많았다. 그가 자신을 모시던 사람도 갑자기 못 알아보게 되고 그 횡설수설 하는 거 있죠. 그 헛말 증세도 심해져서 이거를 차마 반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말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조뿐만 아니라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조께서 춘추가 높으시고 담증이 자주 오르셔서 매사를 분간하지 못하시는 때가 많았다. 정신이 많이 혼미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경궁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경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조의 상황을 적고 있는데요.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신이 점차 혼미하시어 헛말을 반 이상 하시니 특별 과거 시험을 크게 베풀라는 명령도 내리시고 별일 없이 잔치를 베풀라는 명령도 내리시고 또 숙종 때 죽은 재상인 김진규에게 약방 책임을 맡기라는 정교까지 내리시더라.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 중에는 영조가 이게 치매가 아니었느냐, 치매가 왔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조 역시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정조가 쓴 조년각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전하의 환우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 병환 중에 나온 말씀은 되도록 상황에 맞는 쪽으로 받들어서 바깥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잔치를 베풀라든지 뭐 과거를 치르라든지 이런 영조의 말들을 다 받들면 안 된다. 이거는 병환 중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상황에 맞는 쪽으로 받들어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조가 현명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조 역시도 자신이 어떤 상황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쓴 일기를 보면은 영조가 평상시에 정신이 온전할 때 정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헛말을 했던 중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내린 명령 중에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절대 시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조도 자신의 증세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고 혹시나 내가 이상한 말을 하거든 그 말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조한테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1775년 10월 14일 새벽 4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조가 갑자기 또 정신이 안 좋아졌는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잔치의 장소는 집경당 뜰로 정하고 신하들에게 축하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라. 이날 뭐 축하할 이런 행사가 없었거든요. 그가 이것도 영조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아마도 헛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조는 영조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영조의 이 말을 거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조의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신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시각이 새벽 4시이고 또 잔치하는 날도 아니니 신하들이 애당초 들어올 일이 없다. 이것은 헛말이니 하교를 반포하지 말고 전하의 환우가 나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영조의 명령을 반포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좌의정이 홍이 나니 그 영조의 명령을 반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홍이 난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그 새벽 4시에 그 잔치할 날도 아닌데 이 영조의 명령을 반포를 해야 된다. 신하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의정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조가 거기다가 더 토를 달지 않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체념을 했다고 해요. 정조가 쓴 일기를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인안이 나와 승부를 겨루려 한 것이었다. 나는 홍인안과 다투지 않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윽고 신하들은 와서 모이라는 뜻으로 하교를 반포하여
정말로 신하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홍인안 때문에 그 잔치도 없는 날인데 신하들이 그 꼭두 새벽부터 대궐로 출근을 했던 겁니다. 세손을 한번 이겨보려는 홍인안의 호승심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꼭두 새벽에 신하들이 모두 대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하들이 모두 모이자 그 내시가 영조한테 가서 지금 밖에 신하들이 모두 모여 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영조한테 여쭙다고 해요. 근데 내시의 이 말을 들은 영조의 반응이 충격적인데요. 영조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 신하들 보고 모이라고 했느냐. 그 영조가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내시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 전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그 확인을 해보고 그 내시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모인 신하들을 헛발걸음하게 할 수는 없으니 얘를 거행하라. 그러니까 이왕 신하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왕 이렇게 모인 김에 그냥 돌려보내기는 좀 그렇고 얘를 그냥 그대로 해라. 이때 뭐 축하할 일도 없는데 그냥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에 영조가 정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마도 무의식 중에 잔치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헛말이 나온 것인데 내관이 너에게 묻지도 않고 그대로 반포한 것이 놀랍다. 그러니까 영조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뭔가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헛말이 나왔던 것인데 이거를 내관이 너에게 묻지도 않고 그대로 반포를 하다니 정말 놀랍구나. 근데 사실 그 명령을 반포한 사람은 내관이 아니라 그 홍인안이었거든요. 정조가 홍인안을 굳이 영조한테 고자질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정조한테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이제 백성들이 모두 나를 노망난 임금이라 하겠구나. 그가 그 꼭두 새벽에 잔치하는 날도 아닌데 신하들을 모두 소집을 했었으니까 이제 이 소식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게 될 거고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이 노망이 났구나. 임금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소문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돌 거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책하는 말을 하니까 그 정조가 또 마음이 아팠는지 그 이후로는 정조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영조의 곁을 지키면서 그 할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검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정조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항상 전하의 곁을 지키면서 혹시 반포에서는 안 될 하교가 있으면 전하께 여쭤보고 도로 거두게 했다. 근데 이렇게 정조가 영조의 곁을 지키면서 영조의 메시지를 관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태클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헌옹주의 양자인 정우겸인데요. 정우겸이 정조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저하께서 승정원의 명을 내려서 임금의 명령을 반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감히 임금의 명령을 세손이 마음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정조가 정우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러한 도리를 모르겠는가? 애초에 승정원에 명을 내린 적도 없다. 나도 그런 도리쯤은 알고 있어 하면서 모르는 척 발뺌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정우겸이 더 강하게 세손을 몰아붙이는데요. 정우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직접 상세히 전해 들었는데 저하께서 어찌 숨기려 하십니까? 제가 다 알고 왔다. 숨겨도 소용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우겸이 다 알고 왔다고 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가? 어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불과하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아니 그러면 영조가 지금 아픈 상황인데 그 영조의 헛소리들을 전부 다 반포를 해야 되느냐.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정우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당초 전하의 하교도 전하께서 지은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하가 내리는 이 명령들이 전하가 지은 게 아니라 세손이 지은 게 아니냐. 세손이 영조의 곁에 있으면서 영조의 명령이랍시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정조가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지어내고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것인가? 만약에 그 명령들이 다 내가 지은 것이라면 아니 내가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거둬들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정우겸의 말을 일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 영조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신하들을 불러서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처럼 노쇠할 뿐만 아니라 헛말을 자주하여 한밤중에 경들을 소환한 일까지 있었다. 심지어 경들을 대할 때 누가 영의정인지 누가 좌의정인지도 몰라서 내시처럼 쫓아낸 경우까지 있었으니 나란 일을 장차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상 영조가 내가 지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니다. 심지어 뭐 누가 영의정인지 누가 좌의정인지 구분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 손자에게 나의 사업을 전하고 나의 마음을 터득시키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 영조가 처음으로 정조한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 자신의 의중을 신하들한테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조극장에서는 영조가 새손 정조한테 드디어 대리청정을 맡기는 장면, 그리고 그 대리청정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